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경찰의 집단 행동,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다고 해도 전체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고 경찰 중에 일부가 상당히 격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작심하고 경찰의 단체 행동, 불법적인 단체 행동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강력한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 30일 날 경위, 경감 이런 일선의 팀장 경찰들이 일선에서 제안을 현장 지휘해야 되는 경위 경감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모여서 회동을 해서 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집단 반발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 그 전에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 그리고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최종적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다.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취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 국가 기강문란, 국기문란이다. 이 이야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경찰국 설치안.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이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했죠. 쿠데타라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일부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또 너무 앞서 나갔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제 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쿠데타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이렇게 강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집단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이상민 장관의 표현도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 또 오늘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보통 요새 2개 내지 3개의 질문을 받죠. 상당히 간결해졌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식으로 인가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자, 어쨌든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쿠데타 이 발언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고, 또 경찰에 대해서 국기문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최근의 도어 스태핑을 보면은 답변이 간결하고 짧은데 오늘 이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이야기하면서 임팩트 있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뭔가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 이 국기문란, 경찰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쓴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금 취임 2달 반 정도 되었는데 2번이나 경찰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죠. 취임 초기에 치안감 인사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치안감 인사파동이 뭐냐면은 경찰은 검찰과 달리 검찰 인사를 이 법무부 검찰국에서 초안을 짜죠. 그런데 경찰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경찰 자체에서 경찰 인사의 초안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행안부 장관에게 넘기면은 행안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그런 그런 관행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치안감 인사를 하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사안을 짜서 그것을 행안부로 넘기면서 동시에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죠.
경찰 어떻게 치안감이 있어 어떻게 내정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짠 거를 자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에서 반려를 시켜서 뒤집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국기문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국기문란이다.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자기들끼리 다 짜놓고 언론에 미리 발표까지 하고 형식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제청을 해달라고 하고 사실 이번 이 경찰 파동의 핵심도 이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 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이 설치가 되면은 경찰이 독립성을 해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인사죠. 인사. 이 행안부 경찰국에서 인사를 다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해온 그 인사권을 뺏기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경찰 중립성 문제도 뭐 부분적으로 포함되겠지만은 보통 뭐 법무부 검찰국이 그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죠. 이것도 지금 인사와 예산을 뺏기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을 행안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전에는 청와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 시절에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을 통제를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문재인 또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는 청와대 안에 치안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 통제를 하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사권, 예산권을 침해당할 것을 우려한 또 뭐 경찰의 중립성에 그 훼손이 될 것을 걱정한 그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 전체의 반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경들이 모여서도 뭐 400몇 명 중에서 170몇 명인가 모였죠. 자, 그리고 뭐 팀장급들도 다 그렇게 동의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계속 일종의 선동, 민주당에서 선동을 하죠. 이 박범계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체 경찰 뭐 14만 중에서 수사경찰 2만만 이렇게 다 같이 뭉쳐서 으쌰으쌰 하면은 저 징계 못한다 하면서 막 선동까지 하죠. 그러니 지금 뭐 파출소장들도 지금 단체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정치권이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경찰 안에서. 그 부분을 이상민 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 뭐 다른 언론도 톱으로 많이 다루는데 서로 쿠데타 비난한다. 정부와 일선 경찰이 극한 대립을 하는 제복을 입은 경찰이 단체 행동을 하면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 그러니 또 그쪽에서 총경 경찰서장 인사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정부가 이런 행태는 쿠데타다 이렇게 경찰국이 쿠데타적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장회의 이것이 경찰서장회의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총경급 간부들이 이 윤희건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그리고 해산 이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1979년에 군의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서 일으킨 12.12 쿠데타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쿠데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일선 경찰에서는 우리가 모이면 반란이냐. 경찰국의 쿠데타적 발상이다. 자, 모인 것 자체 가지고 왜 이러느냐. 민주당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여서 하는 행동이 단체 행동. 제복을 입고 치안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스크럼을 짜고 삭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이 도어 스태핑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것을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강한 징계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이 배우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민 장관이 특정 출신, 특정 그룹이 이번 사태를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경찰대 출신 두 사람, 경찰대 출신 두 사람이 이번 그 경찰서장 모임 그리고 팀장 모임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장회의, 팀장회의인데 경찰대 4기, 14기가 단체 행동을 제안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4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전국 총경회를 주도한 사람은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지금 대기 발령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경찰대 4기 출신이고 30일 또 초급, 중급, 경위, 경감 간부가 참석하는 전국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을 한 사람은 김성종 광진경찰서 경감인데 이 사람은 경찰대 14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성종 같은 경우는 내 위에 류삼영을 치르면은 나를 먼저 베고 가라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조직 폭력배 같은 이런 글을 SNS에 올리기도 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경찰 안팎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사실상 경찰대 출신을 특정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육사 11기가 주축이던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있었죠.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에 이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류삼영은 경찰대 4기, 또 팀장 회의를 주도하는 김성종은 경찰대 14기, 그래서 하나회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1기, 육사 11기들이 주동이 됐었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의원들도 상당히 많죠.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자, 윤재옥, 김석기, 이철규, 이만희, 김용판, 서범수, 경찰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어제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 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후배 경찰들을 나무라는 거죠.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청와대에 있던 치안 비서관 아니면은 민정수석실 여기에 통제를 받는 것은 그래 우리 받을 수 있어. 뭐 청와대니까 뭐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 조직이 없어져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니 그러면 행안부 통제를 못 받겠다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경찰 출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은 경찰대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이 경찰대가 너무 경찰의 상부 조직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 다른 출신들 뭐 순경 출신이나 아니면은 뭐 경위로 출발을 했어도 뭐 갑종이라고 부르던가요. 그 어떤 그러니까 비경찰대 출신들 간부 후보생 이 비경찰대 출신들의 이 진출이 막힌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균형 있게 만들겠다 이런 말을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대 출신이 기득권 차원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대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사람도 뭐 경찰대 출신이죠.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경 출신 20%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습니다. 순경 출신 중에서 20%를 경무관 같은 고위직에 발탁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 이상민 장관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뇌부의 95%가 경찰대 출신이다. 고위직에서 대통령실과 인사를 협의하면 경찰대 위주로 인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대 출신이 이 고위직에서 고위직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실과 인사를 협의하면 경찰대 위주로 인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사를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이 또 오늘 또 대정부 질문이 있죠. 오늘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지만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이 문제도 갑론을박이 오갔는데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아무리 경제 분야지만은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강력하게 국기문란이다. 그걸 규정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장관들도 소신 있게 발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정치권 소식을 한 두 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서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금 115명이죠.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63명이 초선입니다. 2년 전에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이 초선들이 지금 당이 이렇게 시끄럽고 뭐 이준석 나가서 뭐 팔도 유랑을 하고 다니고 또 당 지도부들 오왕장하고 당권 다툼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초선들이. 그것을 기획기사로 했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더 해서 당은 시끄러운데 팔팔했던 여당 초선들 전부 다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권 정부 여당이 어지러운데 보통 이 초선들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강력한 뭐 새신 목소리도 내고 막 하죠. 그런데 지금은 초선들이 침묵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홍이 막 일어나고 지지율도 하락하는데 조용하다. 왜? 이 개파에서 초기에는 개파에서 자유로우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서 당의 활력소가 됐는데 지금은 대선 이후에 친윤 그룹이 생겨나면서 서로 써먹해졌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다 갈라져 있다가 대선이 그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니까 친윤 쪽이 생기니까 다른 쪽에서 좀 서먹해졌다. 그래서 각종 의견이 넘치던 단톡방도 잠잠하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2년 후에 있을 공천을 걱정하면서 줄서기 하는 것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뭐 이준석 사태로 인한 당 내홍, 연이은 지지율 하락,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초선 의원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써 공천 걱정하면서 생명 연장을 위한 침묵을 택하게 된 것 같다. 생명 연장을 위한 침묵을 택했다. 자, 이런 말이 당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준석 이야기 나왔죠. 이준석, 지금, 8일에, 지난 7월 8일에 당원권이 정지가 됐죠. 그러고 나서 6개월 정지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이번에는 또 팔도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가출을 해서 한참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당 대표가 가출을 해서 여기 불쑥 저기 불쑥 나타났는데 지금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에 처음에 나타나서 강주 무등산, 제주, 목포, 순천, 무슨 뭐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충주, 전주, 진도, 포항, 어제 또 울릉도 가가지고 또 뭐 사진을 올리고 뭐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사진까지 막 올리고 하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자, 그래서 뭐 초선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중진들은 당권 투쟁에 지금 돌입해있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까지 전국 유랑을 하면서 자기 정치를 톡톡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당 안에서는 이준석 지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지우기. 이준석 지금 뭐 6개월 후에 다시 당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기대도 하고 있겠지만, 뭐 경찰 수사도 남아있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기호 사무총장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가면은 그 안에 내부 이준석이 임명했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당대회나 비대위가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으로 그대로 돌아가기는 지금 뭐 하늘의 별따기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이준석 지우기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 이준석이 한창 그 반발했던 게 있었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그 합당을 할 때 합의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 홍보본부장, 당 대변인 1명, 부대변인 3명,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2명, 뭐 상임고문 1명 이렇게 13명을 보장을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의원 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추천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반발을 했는데 그 정점식 같은 경우에 이 친윤이니까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껄끄럽죠. 자기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반발을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준석이 팔도 유랑을 하는 사이에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인선 절차를 최고위원회에서 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이준석은 지금 팔도 유랑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오늘 조간신문에서 또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참패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박범계 어제 잔뜩 흥분해서 막 밀어붙였다가 이 논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밀리니 좀 엉뚱한 모습들을 막 보였죠. 20초간 뭐 한동훈을 막 노려만 보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한동훈을 말문이 막힐 때마다 들어가라고 했다가 3번이나 불러냈습니다. 3번을 한동훈을 불러 세워서 또 막 다그쳤지만은 논리적으로 계속 밀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언론이 그 장면들을 소개를 합니다. 언론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표현은 못하죠. 근데 이 기사의 행간을 읽어보면은 한동훈에게 박범계가 참패를 당했다. 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박범계가 한동훈 장관은 왕 중의 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이것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박범계가 왜 검찰총장도 임명 안 하고 장관 검사 인사를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한동훈이 아니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지 않았느냐, 자, 총장이 있는데도 패싱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거칠게 부닥쳤다. 여러 가지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오후 2시부터 있죠. 경제 분야 하면은 어제 정치 분야에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스타 장관으로 일단은 1호가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경제 분야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호 스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이런 데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마 여당 의원 쪽에서 대장동이나 복현동 같은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희룡은 그때 대장동 1타 강사 이렇게 하면서 명성을 날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원희룡 장관이 또 스타 장관으로 올랐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